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현재 시간 10시 30분에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죠? 주식이 잘만 이용하면 재밌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개별이나 아니면 순환매가 굉장히 빡시게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예, 이렇게 빡시게 나올 때는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처럼 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만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장을 갖다가 대처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혼자서. 그, 제가 그, 언제죠? 예, 그저께였을 거예요. 예, 그저께. 3월 11일. 맞죠? 예. 그 점심 시간에 이제 녹화를 떠서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다들 보셨죠? 예. 셀리버리 후속주는 여기서 나올걸요 해가지고 2탄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었어요. 이렇게 논리는 간단했어요. 그죠? 예,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쭉 봐드렸어요. 해가지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세다 해서 그, 그, 잘 갈 거다, 잘 갈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도 좀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선 이제 KRX 바이오를 좀 보도록 할게요. 181선이 돌파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이게 첫 걸음을 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181선을 뗀다라는 게 부분 역배열에서요. 그래서 181선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특히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어떻죠? 18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헬스는 아직까지는 돌파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끄집어 올리는 게 필요해요. 그럼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그 모멘텀은 제가 조금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1, 2월 달에 일단 첫 스타트가 뭐라고 그랬죠? AACR인가요? AACR 맞죠? AACR 해가지고 AACR 쪽에서 가장 부각이 될 만한 게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이중항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글에다가 그 이중항체를 갖다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중항체 관련주는 뭐 앱클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꾸 눈에 밟힌다. 근데 실상 갈 때는 또 뭐 잘 못 해드렸어요. 그죠? 예, 실상 갈 때는 예, 유틸렉스 같은 거라든지 앱클론이라든지 파맵신이라든지 예, 유틸렉스, 파맵신, 그 다음에 ALB 바이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 모멘텀이 끝나가요.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요. 굉장히들 많이 갔습니다. 예, 뭐, 아마 다들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종목이 어딨냐. 그냥 직접 써야겠네요. 뭐, 제약주, 뭐, 삼진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진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이렇게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가졌어요. 상당히 많이 가졌다라는 것들은 달리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제 슬슬 모멘텀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잡는다라는 건 거의 끝물이죠. 그죠? 자, 지금까지 이끌어준 가장 큰 섹터는 분명히 이중항체일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얘네들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몇몇 이제 옵티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엠젠 플러스도 요 최근에 좀 좋죠. 뭐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이로메드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좀 끌어줬기 때문에 제넥신 어딨니? 제넥신도 이렇게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제넥신은 신라젠을 보려면 제넥신을 보셔라. 그 다음에 제넥신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큐리언트는 근데 이 큐리언트가 제넥신 똘마니 애기 종목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도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홀딩하세요 라고 그냥 저도 그냥 가볍게 그냥 댓글만 하나 달아드리고 말았는데요. 자, 뭐죠? 예.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 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세를 뭡니까? 이거를 다시 업종으로 봤을 때 181선까지 어떻습니까? 지수를 갖다 붙여놓는 거는 얘네들의 역할이었다면은 그죠? 여기서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갖다 붙여놓는 건 이중항체 관련주나 아니면 제넥신이라든지 큐리언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갖다 놔준 거라면 이거를 돌파해서 216일에 240일에 이어서 306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없으면 뭐죠? 다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3월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뭐냐면은 뭐죠? 3월 달 반짝 바이오가 살 수 있다. 혹은 5와 혹은 3, 4월까지 바이오가 살 수 있다. 4월 이후를 추정한다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좀 힘듭니다. 4월 이후를 4월 이후에도 계속 갈지 안 갈지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4월 달까지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월 달은 뭐예요? 일단 3월 달까지는 반등해 준 거로 봐도 되겠죠. 근데 이게 4월까지 이어지려면 결국엔 뭡니까? 그 다음 후속 모멘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후속 모멘텀이라고 는 뭐냐면은 바로 ASCO가 나옵니다. ASCO가 뭐죠? 미국 그 임상암학회죠.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요게 이제 5월 말 정도에 시작을 하죠. 그러면 4월 달부터 분위기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세 개 종목 정도는 보여지는데 그 이상 다른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그냥 대충만 찾아봐가지고 아직까지는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판단이 안 서는 게 아니라 자료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들이 이 181선을 뚫어주게 해주는지가 관건일 거예요. 그럼 만약에 뚫어준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바이오가 또 강하게 여기 보면은 4000포인트까지 끄집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SCO 자 AACR AACR이 3월 29일인가요? 28일인가요? 그때 오픈하죠. 그래서 4월 3일까지 진행을 해요. 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그러면 거의 모멘텀 상실 구간에 들어갔으면은 일단 시장은 그러면은 바로 이쪽을 달라붙어 가지고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다가 계속 꺼내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그냥 꺼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형주라든지 한미약품의 이중항체처럼 대형주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ASCO라는 학회에 대해서 소개하기보다는요. 종목별로 혹은 어떠한 그 이중항체 식으로 아니면 유전자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줄기세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해주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종목을 찾고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이 튄다 싶으면은 4월 때까지 이어지는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종목은 지근이 오르는데 탄력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지근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오를 기미가 별로 없다 이러면은 일단 3월로 마감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3, 4월 이후에 바이오만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4월 달에 제가 써드렸어요. 4월 달부터 분명히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는 이슈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럼 미디어 엔터부터 시작해가지고 OLED 관련주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혹은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폴더블도 있겠고요. 그죠? 5G도 있겠고요. 이제 그쪽 이슈를 갖다가 따라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해서 그쪽을 유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도 병행하면서 취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예, 여기에 관련된 종목은 제가 두 종목을 알고 있어요. 두 종목을 알고 있는데 한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인데 그 신라젠까지는 제가 써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분위기도 안 좋은데 제가 여기다 신라젠 이렇게 쓰면은 욕 먹습니다. 신라젠 주주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신라젠은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안땡 꿀뚝에 연기 나랴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찌라시가 돌죠. 그러면 또 아니다. 또 돌고 아니다. 또 돌고 아니다. 계속 집중적인 타겟을 맞고 있어요. 신라젠이. 이게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죠.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신라젠을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무조건 상책입니다. 그죠? 시장이 신라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이오 섹터가 신라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이렇게 새로운 주도주, 이제 얘네들이 좀 쉬어주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바톤 덩치가 일어나줘야 된다.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설명해 봐드렸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